2025 대입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오늘 설명에는 2025 대폭 변화 대입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 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과 N수생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초중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학년 후에 지리부담 시간을 하셨던 적이나 미리 준비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2시간을 통해서 강사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부 진로진학센터는 학부 1번지 국부 달성을 목표 자녀교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국구청이 주최하고 대구 국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1차 대입 설명회를 앞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사님은 아마 저녁 9시 뉴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2025 대입 설명회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대입 시계의 정교하시고 두말할 필요 없이 권위자십니다. 서울 종로학원 대필사 김성호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마이크가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만 보고 있어요. 중학교 계십니다. 중학교. 진짜 계십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이 계시다고 전제하에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계신 걸로 감안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가 지금 우리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출신이신데 수십 년 넘으신 저도 30년 정도 걸리는데 올해 같은 데 무슨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변화가 또 많아요. 기대가 되는데 변화가 많고 그 변화가 간단한 변화가 아니고 간단한 변화가 아닌 정도가 간단하게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 변화 자체가 상당한 어떤 그 잘못 선택을 하면 손해를 받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입시의 환경이고 우리가 통합수능이라는 것은 올해가 4년차고 3년차를 맞이했을 때 2022학년도 처음에 통합수능이 나올 때 이과하고 문과하고 점수차가 큰 것 같고 요새 문과보다는 이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과는 합격선 예측이 굉장히 빈약할 수 있고 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은 좀 통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께 원래 5월 30일까지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6월 13일 날 오후에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결과 상황을 먼저 짚어드리면 여기에 북부가 제가 보니까 7월 6일로 지금 공부하는 되어 있는데 7월 6일이 되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버전업이 다 돼야 됩니다. 일단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올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합격 점수로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6월 13일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료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7월 6일에 나올 때 독식될 것 같은데 이게 인계 순서입니다. 저 대학의 합격 점수 70% 커트라인 선을 평균 집계를 내봤던 대학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순서의 인문계 순서가 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죠. 한양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면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지내가 연세대 경영학과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한양대학교가 갑자기 많이 좋아졌느냐? 결과적으로 한양대학교를 붙고 연세대학교를 붙으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결과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견딜 거야. 근데 결과는 이제 뒤집어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이게 잘못 뭔가 판단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올해 한양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기분 나쁘죠. 이 결과가 드러나면은 그러면 갑자기 7월달부터 나 한 번 더 할래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수거든요. 연세대학교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점수가 뒤져요. 그 국어 수학 탐구 점수 다 까봤더니 뒤졌단 말이에요. 올해 이게 어떻게 될지가 이제 또 상황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올해 원서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생각처럼 할 수 없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다는 게 결과론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계는 보면 요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현재 신입생들이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연대를 앞지르는 걸로 이게 지금 의학학기를 제외한 순수 자연이 이과 이공계 합격 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좀 치고 올라갔고 서울대학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위권까지 갔었는데 이게 가탐 수치적 폐지를 하는 변수가 하나 생겨서 저럴 수도 있고 또 뭐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공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들이 여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또 한가별로도 잠깐 가볼까요? 서울대학교 올해 합격 점수 제일 높은 인문계가 안 보이죠. 좀 크게 보이죠. 나중에 버전은 이게 13일날 오전에 지금 발표가 되는 거는 저도 지금 급주에서 지금 드리는 건데 농경대 사회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정치외교학부 1등이었는데 순서가 막 뒤집박죽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서울대학교 넘어와서 교차 합격 비율이 50%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합격한 애들 등록한 애고 지금 다닌 애들 국어수학 탐구 성적표를 까봤더니 1등은 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연계 쪽에는 일단 의예과는 다 하게 있고 그 관심을 모았던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 정책을 첨단 융합학부가 첫 신설됐죠 작년에. 그런데 밀렸어요. 이과들이. 이게 내일 아침 8시 이후부터 저희 자료가 아마 보도자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등 서울대, 2등 고려대, 3등 연세대 첫 선발 서울대학교 첨단 융합학부 의예과 약대학대 모두 1위다라는 결론을 이제 자료가 내일쯤에 나오면은 이런 보도가 되면은 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이래저래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지를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면 정상적인 합격 점수가 그대로 일치돼서 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되는 게 일단 내일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일 오전 9시, 8시 이후에 기사 나오는 걸 내가 검색을 하면 이 기사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문계 올해 1등은 문화인류학과, 언론홍보, 문헌정보학과 이게 1, 2, 3입니다. 이만큼 이과에서 문과로 치고 넘어오고 문과 애들의 상당수 우선학생 그동안의 고등학교 1, 2학년 가정 동안에 다 이과로 넘어가 있고 등등등 또 이과 점수가 문과 점수보다 높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계 쪽 여기가 시가 약대는 물인데 지금 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저기 위에가 비빔국어 디스플레이 LG에서는 디스플레이 융합 IT 융합 이공의 집중 육성 정책에 지금 현재 포커싱을 당하고 있는 학과들이 그다지 이렇게 선전한 건 아닌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고려대학교 1등은 자율전공학과 그다음에 통계학과 등의 이런 순서들을 내리고 고려대학교가 이래저래 합격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대 패싱이 좀 심하게
나와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유계조사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지금 현재 DB 계획학과로서는 스카이에서 제일 높은 저축대를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반도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학하고 의뢰를 주고 우리 한 39위권까지 지금 현재 의뢰되고 있고 차세대 통신학과도 지금 현재 49위까지 의뢰되고 있고 옛날에 있던 사이버 공학과는 현재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수능 3년차 통합수능 변수가 봤을 때 이런 게 벌어졌었는데 올해 입시는 일단 의대가 1,500명이 늘었죠. 그 다음에 스카이 등에서 첨단학과가 1,100명이 늘었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결과가 확인이 됐죠. 그때 가서 교육부가 나한테 뒤늦게 인정을 했죠. 1,100명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1,100명이 그래서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의대 1,500명, 스카이대에 1,100명 합치면 2,600명이 늘어난 겁니다. 2,600명이라는 이 인공비의 모집 정원이 늘어났다는 이 변수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한 적도 없죠. 대한민국의 간호학과가 1,000명 늘었습니다. 정확히 1,100명 모집 정원이 늘었어요. 지금 금년도가. 그러면 의대 1,500명, 첨단학과 1,100명, 간호학과 1,000명 이것만 합치더라도 지금 현재 3,600명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은 정해져 있는데 저 상위권에서 뽑아가는 것들이 연결되는 주객단계까지 내려오는 연결되는 것들이 지금 3,000명이 넘게 3,600명, 그래서 4,000명 정도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이공계가 한 1,200명에서 많으면 1,800명 한 개 학교가 그러면은 의대 1,500명, 첨단학교 1,100명 합치면 2,600명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급에 준하는 이공계 대학이 현재로서 2개 만들어집니다. 이게 별 변수가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웃기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급이 2개 만들어지고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신데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 수험생이라고 수고조사 끝났는데 갑자기 내신 1.1, 1.2등급짜리가 한 2,000명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명을 지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합격 점수는 뭐가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짜리가 합격선이었다라면 상황에 따라서 2등급이 합격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권에 있는 상상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지금 이제 지방권에 있는 지역인대들이 몰빵 합격의 슬로건을 걸고 이번 여름방학에 서울로 가보러 가서 수능 최저만 맞춰보자 이 분위기입니다. 내신 6등급도 내줍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 합격선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의대가 작년도 지역인대 진행에서 내신 4.14등급이 합격한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올해 어저께 제가 그게 제일 관심이 가지고 한번 꼭 열어봤더니 비공개 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비공개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상 반영이 되고 나면은 자 이제 결과값이 내일부터 이제 보도자료가 진짜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기말고사가 사실상 끝난 거고 이제는 마지막 하기 시험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일단은 서두에 이런 지금 이슈가 있다라는 걸 한번 드리고 자료집으로 또 제가 뭐 유튜브 하도 많이 오픈이 돼가지고 사이에 있을 때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질문 좀 해볼게요. 자료집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6월 3일 평가 모의고사는 어려웠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것 같고 결과가 보면 7월 1일날 오후가 되면 보도자료가 나오고 수험생들은 7월 2일날 학교에서 받아보겠죠. 7월 1일날 오후부터 기사가 나올 때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느냐 보는데 어쨌든 수험생들 어려웠대요. 그 중에서 특히 영어 과목이 지나치게 어려웠고 문제는 어렵게 공부를 한다라는 걸로 모두가 바뀐 겁니다. 분위기가 수험생들
이건 어렵게 공부를 한다. 평가원에서 7월 1일 날 오후 되면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나치게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수능 때, 출제 때는 감안하겠다. 수험생 입장 뭐냐? 아무리 감안하는 분들 그게 맞추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렵게 출제하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했으면 괜찮은데 안 어렵게 출제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말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충격의 그 시험 현장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렵게 공부를 하겠다는 게 90%. 이게 상대방이 쉽게 나오겠다 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받아들임이 없을 정도. 상대방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지금 현재 이 어렵고 쉽고를 맞추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좀 기울을 생각합니다. 킬러그램 배제가 작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처음 봤었고 모수는 봤었고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세 번째 바뀐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통합수능 형태로 치러지는 이 시험의 형식 형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있고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본 지가 달랑 세 번째입니다. 지금 문제까지가 3월달, 5월달 경축 모의고사, 그다음 6월 평가 모의고사. 그래서 이 시험에 일단 익숙지도 않은 데다가 킬러 문항이라고 평상시 때 생각했던 문항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다른 문항까지 어려워진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3페이지 보시면은 또 올해 입시 변수 중에 하나가 모집 정원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약간 또 흔들어가는 것도 있죠. 유형 1이라는 게 있고 유형 2라는 게 있고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전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형 1 제일 큰 거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학에 붙을 때 문과는 문과애들끼리 원서를 내서 경험을 해서 붙어서 문과대학을 갖고 이건 마찬가지 그럴 텐데 유형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원서를 같이 내버립니다. 같이 내면은 문과가 더 많이 뽑힐까 이과가 더 많이 뽑힐까도 이제는 궁금해지고요. 또 저과는 유형으로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과가 많이 뽑혀져서 저과는 사실상 이과구나라고 하는 규정도 근원도 많이 되면 결과가 나타날 거고. 근데 문제는 유형은 유형2는 뭐냐?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과가 그룹핑이 되어서 그거는 계열 내에서 원서를 내다 보니까 계열 내에서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원서를 내가 경제학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경제학과를 원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형원에 경제학과도 불어학과, 철학과 포함되고 컴퓨터하고 기계공이 다 섞여서 유형원에 원서를 내가지고 내가 nap한 지점은 경제학을 다닐 정도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형2에 가서 문과 쪽에서 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국어, 이론과 다 포함된 상태에서 원서를 내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가는 길을 할 것인가? 고민스럽죠. 어디가 합격 점수가 높을지 낮을지. 이것도 새로운 고민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형 1, 2가 이게 수시에서 뽑는 건지 정시에서 뽑는 건지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되고 이런 변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자리 잡았다. 또 하나는 유형 1과 유형 2를 이렇게 만든다 보니 이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학과의 모집 정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배당을 하고 여기 모집 정원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학과가 10명 뽑았던 것이 7명이 돼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럼 10명일 때의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었는 것을 올해 7명을 돼도 그대로 갈 것 같으냐? 아니면 10명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는데 올해 7명을 풀었으니까 이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상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통계 데이터는 과거의 경험치가 현재로서 없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거고 불확실한 것 속에서는 기대도 잔뜩 있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연대 관련해가지고 한양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정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6월 일단 7월 1일 오후 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올 거고 7월 1일 보도자료에서 가장 핵심은 그걸 겁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몇 %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사거리로 나올 텐데 작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쉽게 얘기하면 불수능입니다. 입시계에서 불수능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부에 가서 잡혀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수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불수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 그런 그 어려운 불수능인데 종합원에서 이게 표본조사 이게 채점을 막 해봅니다.
채점을 해보면 작년에 본 수능이 어려웠던 불수능인데 71.4점 100점 만점에서 45문제 국어 채점을 해봤더니 표본 추출이 71점 나왔더니 69.9가 나왔으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수학도 보면은 작년에 70.3점 30문제 풀어보고 채점에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표본에 나왔던 것이 64점 나왔으니까 대단히 어려웠던 거고, 한글과 통계는 65점짜리가 평균이 54점 반타점 정도 맞은 게 지금 평균이 나올 정도. 이게 재수생들이 포함된 거니까 한 20점 정도 여기서 까면 될 거예요. 실제 고사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출제됐던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 정도 90점 넘는 걸로 표본 추출이 나오고 올해는 1.9%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본까지 보면서 제가 6월 4일에 평가 모의고사 보고 6시에 YTN 생방송 나가면서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입시사상 처음일 겁니다. 영어 2018학년도부터 영어 전자평가제로 도입됐는데 1%대로 추정되는 거는 사상 처음일 거라고. 그래서 그걸 공표를 했었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도 말리고 방송 들어가기 진짜 한 30초 전까지도 보면 이걸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자들한테 공표용은 1에서 2% 이렇게 나왔는데 1% 뜨니까 YTN 자막이 바로 그냥 2%로 떠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는 4.6% 하긴 뭐 예상하기도 하고 저녁에 뜨니까 대생에서 1.66% 예측을 하고 있고, 어저께 그 전국의 선생님들이 하는 그 지도진학 협의회에서 표본 추출된 거 보니까 1.3% 예측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 정도대로 지금 이제 영어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 얘기는 좀 들고, 그 다음에 국어 이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국어하고 수학하고 그 탐구 과목에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100점 만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한 95점 이상 정도 잡혀진다라고 하면 그의 수능은 물수능이고 최대 피해자는 최상위권. 반에서 1등, 2등을 독보적으로 했는데 4, 5등이 나랑 동급이 돼버린 그 아주 불합리한 구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게 1등급 커트라인 95점 이상이다. 국어가 45문제인데 2점짜리, 3점짜리 배점이니까 한두 문제 틀리면 1등. 이건 물수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냥 편의하게 수준으로 출제됐다, 어렵다고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또 쉽다고 얘기 못하고 하는 게 90점 초반대. 1등급 커트라인 90한 2점, 3점,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를 보면 한 2문항, 3문항, 4문항 정도 대에서 이게 1등급 컷이 형성될 때를 그냥 평이한 정도 수준. 그런데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2등급이 70점, 3등급이 60점 정도대가 추정이 되면 불수능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대 수혜자는 공부 열심히 잘했던 상위권 학생입니다. 의대 정도 들어갈 애들이 1등급 아이들도 80점 초반대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 될 정도가 되면은 거의 1등급에 있는 애들도 문항수로 따지면 거의 국어로 따지면 거의 10문항 가까이가 틀려질 수 있을 정도. 그러면은 10문항 정도 가까이 틀려지는 애들 중에서 내가 2문제 틀렸다, 3문제 틀렸다, 4문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에서 1등과 3등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능 때는 80점대냐, 70점대냐, 60점대냐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필요 문제 빼라고 해서 했더니 사교육기관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고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질 겁니다. 얘기했더니 저거 게시마다 해가지고 조사 다 받고 난리 났을 주장인데요. 평가원은 결과적으로 쉽게 출제했다거나 작성하는 구도가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킬러 문제는 빼되 변별력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최종 결론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수능 쉽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곳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쉽게 출제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고위직들 날아갈 분위기입니다.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수능 킬러 문제 빼라고 했더니 변별력 없다고 했는데 상위권 의대 저렇게 모집적으로 합격시켜놓고 의대 변별력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이 반반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 반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거니까 수험생 입장을 봤을 때는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기조는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느 누구나 이거 쉽게 갈 것이다. 쉽게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수험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7월 1일 날 혹시나 평가원에서 그런 자료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월 평가 보니까 83점대, 70점대, 60점대 잡혀서 불수능이고, 수학은 미적분 같은 경우에 78점, 70점, 59점 잡혀있으니까 이건 뭐 불에 불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영어는 저희 회사는 1.05% 잡혀주고 전국의 선생님들의 예측은 1.3% 잡혀주고 대세에서 1.6%, 내가에서 4.6%인가 뭐 이렇게 잡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영어 1등급은 4.7%였습니다. 2018학년도 토익일에 작년도 영어가 제일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좀 쉽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6월달 1%대가 실제 실현되면 그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쉽든 어렵든 수능 체제 맞추고 못 맞추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1등급이 90점이 80점으로 내려올 뿐이고 트라이밍한 원점수의 변화가 있는 거고 4%, 12%의 구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고 쉽고가 수능 체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아무 영향 없습니다. 국어 수학. 다만 영어는 심각하죠. 90점 넘으면 4%가 떼야 돼서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90점 넘는 게 어렵게 출제돼서 1%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상대평가를 가만히 놔뒀으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4%그 성차되는 애들은 1등급을 줬었는데 그냥 3%가 날아간 거죠.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만약에 실제 본수능이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상대평가를 멀쩡하게 놔뒀으면 되면 영어가 1등급 안에 들어올 애들이 3%가 날아간 구도가 되는 거고 그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영어 90점 넘는 최상위권 애들도 벌벌 떨고 있어요. 야, 나도 이거 90점 계속 끈득하게 받고 있다가 80점 초반에 상상할 수 없는 점수를 현재 받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하고 표점 잠깐만 보면은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하면은 1등급짜리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작년도 본수능에서는 여기 1등급 다 모였으면 표준점수로 보면 17점 차 간격이 벌어질 정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건 변별력이 대단히 세련되고 1등, 2등, 3등, 4등, 5등의 평상시에 격차가 쭉쭉쭉 벌어지는 거예요. 1등과 2등은 더 벌어졌고 2등과 3등은 저 밑에 떨어져 있고 지금 최상위 1등급 표준점수 최고점 있는 애들 보니까 전국에서 48명밖에 안 나와. 이거 무조건 서영고 의대 합격하면 잘해서 무조건 합격한다. 정시에 시험 수시에 면접을 보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 17점 차까지 벌어지는 거고 2나 3등급 애들은 비슷해요. 얘네는 어차피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어차피 못 푸는 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이 구간대에 내 나라 독점자가 7명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이런 표가 섬세하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뭐 묻지마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수대냐 아니냐. 근데 이게 만약에 촘촘하게 묶여져 버리면은 옛날에 보면 좀 쉽게 출제됐으니 8점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2등과 3등은 같이 합쳐진 거고 평상시 같은 반에서 예를 들면은 4등과 6등이 같이 뭉쳐져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생기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등급, 3등급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렵고 쉽게는 체제에서는 영어만 상관이니까 나머지 상관이 없고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의대 정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 점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 좋은 점수라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를 확보한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 하향 지원 안 해요. 그 점수 높은 점수 가지고 하향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합격선에서 약한 선이 되는데 1등급의 점수 격차가 별 차이가 없으면 이거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카드 점수가 나만 독보적으로 있는 게 통준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향을 하게 되고 2, 3등급 때들은 저 위에 있는 밑으로 내려와서 원서를 낼 수도 있겠구나. 복잡해지는 양상이. 그래서 수능이 너무 쉽게 되면 상위권, 중위권 때 이르기까지 모두 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건 확실한 문제작이 벌어집니다. 좀 어렵다 싶으면 1등급에도 절대 밑으로 안 들어요. 그냥 위로 올라가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다음에 입시의 어떤 맥락입니다. 선택과목과 점수차는 뭐 7월 1일날 받아보면 되겠는데 그거는 오늘 외치가 높게 나오고 수학은 미적이 높게 나올 겁니다.
이거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저희 회사에서 뒤에 오후에 발표를 해줄 테니까 오늘 매체가 몇 점으로 이제 학부가 잡는다 앞섰다. 수학에서는 이과 수학이 국가 수학도 앞서고 있다. 이런 이제 나올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8페이지 왜 어려워졌느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어려워? 필요 문제가 빠졌는데 왜 어렵냐고 수험생들한테 저희가 한 몇천 명한테 설문조사 해봤더니 딱 하나의 요약을 워딩을 요약을 하고 그거예요. 풀듯 말듯 하면서 안 풀린다라는 게 핵심이죠. 아예 옛날에 킬러 문제는 손을 안 대버리고 준비도 안 하는데 이거는 풀리는 법한 문제인데 안 풀리는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수업에 쉽게 출제하고 어렵게 출제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풀듯 말듯 하면서 지금 이게 안 풀린다는 건데 통합수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4일날 받은 게 지금 통합수능 형태로서 세 번째, 단락 세 번째입니다. 이 모의고사 포맷 자체가 1, 2학년 된 포맷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번부터 45번까지가 국어의 문제면은 35번부터 45번까지가 오늘 학부가 작품으로 갈라치는 문제. 이 11문제는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비교적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가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애들은 거의 80~90% 애들은 35번부터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35번부터 45번까지 이 11문제를 1교시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10시에 1교시가 종료가 되는데 이게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8시 50분도 안 돼서 이 문제가 끝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애들도 있고요. 오늘 매체는 벌써 40% 언더로 나오는 정답들이 이 정도가 되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부터 발목 잡힌 거예요. 여러 애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무슨 분함에서 틀렸고 애들이 시험을 첫 1교시 6월 평가 모의고사 긴장도 해야 되고 재수생도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점수 결과가 수시 대학 지원의 사실상 마지막 예측을 할 수 있는 점수표다 이게 긴장되죠. 그런데 2번부터 문제가 막혔다는 애들한테 깜깜하게 오는 거예요. 쪽이 시험지가 하얗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으니 이게 실제 본수능에 따라 그의 수능은 맞춥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리는 게 문제인 것이지 불때리는 문제 한두 문제 때문에 그거 싸잡고 있다가 문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1번부터 17번을 가봤더니 이게 대통령이 뭐라고 했던 문제죠. 철학,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지구, 다중교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하지 이게 고등학교에 푸냐라고 한번 시비를 걸었죠. 실제 보면 누구든지 시비 걸 수는 있는데 애들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네이더거리 지문이 나왔어요. 올해도 네이더거리 지문이 나오면서 4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면서 문제를 17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한 문제 4~5문제씩 뭐 이런 식으로 4개 지문 중에서 3개가 EBS랑 연계돼 버렸어요. 나머지 한 개 연계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뭐가 뺏겨갔느냐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평소에 정의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무조건 어렵든 쉽든 EBS 연계만 시키면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근데 애들은 못 풀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면 애들은 그런 거고 말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항상의 보기 지문이 좋아지고 매력적인 보기 지문이 지어졌다는 얘기를 출제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슬기가죠 선생 입장에서 풀듯 말듯 하면서 좀 안 풀렸다는 게 여기서 지금 40% 언더로 이 종이는 버리지 마시고 이번 7월 1일 결과 나오면 참고하라고 던져줬어요. 그 다음에 상황해놨습니다. 애들이 이래서 어려웠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뭔가 이 수능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고 반드시 풀어야 될 영역의 문제들에서 지금 현재 막혔을 때가 비상이다라는 게 수험생의 반응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도 독서보다도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여기도 문학도 이번에 6개 지문이 중에서 4개가 EBS를 연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12월 EBS로 연계되는데 이게 무슨 킬러 문제입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9페이지 수학 1번부터 30번까지가 있는데 22번까지는 못 가던 이까지 똑같은 시험지예요. 귀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똑같은 이
22문제인데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인데 유일하게 시험 중에서 주관식 시험이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은 킬러 문제를 버려야 돼. 이건 찍을 수도 없어요. 국어 킬러 문제는 찍으면 돼요. 찍어서 맞히면 뭐 기가 막히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 맞자 뭐 그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킬러 문제가 객관식 동문항 15번, 주관식 동문항 22번, 이건 아예 정해져 있는 문항 배치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가장 어렵게 가장 뒤로 배치되는 건데 일반 애들은 다 포기하고 준비는 안 합니다. 여기 또 찍을 수도 없고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15분이 수학 2문항이고 저기 22분이 수학 1인데 사실은 평상시대로 항상 이게 수학 2 영역이고 이게 수학 1인데 이게 순서를 또 바꿔서 출제하는 것도 애들 입장에서는 승인 안 돼요. 왜 포맷팅이 바꿔버리냐 이게. 그리고 킬러 문제라고 했던 부분에 그 영역 앞에서 벌써 문제가 지금 걸리기 시작하고 있고,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한국과 통계하고 미적분 애들이 정답률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를 맞더라도 표준점수 지켜 나오는 미적분해가 무조건 잘 나오는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8문제가 23번부터 28번까지는 1번에서 5번까지 찍는 문제, 나머지 2문제가 주관식인데 요 뒷까지 마지막 문제 28번, 30번 요것만 좀 기도를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수학부터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순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력과 통계 정도 하는 문과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은 30점입니다. 그냥 신기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보통 1번에서 5번까지 나오는 보기 지문이들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한 60점대 내외가 나옵니다. 평균이. 근데 수학은 평균이 지금 30점대 학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영어 10페이지. 점심 먹고 이제 영어 시험 먼저 풀고 옵니다. 1교시 시험을 봤을 때 다만 좀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됐었죠. 왜? 내가 지금 여기는 풀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는 뒤에서 같이 다는데 벌써 막히기 시작했더라고. 무슨 불안이 공포가 엄청나게 왔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애들이 다 어려워서 이게 1등급 불안이 93점대가 83점으로 떨어질 정도, 78점까지 떨어질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가만히 차분하게 보면 됐을 텐데 순간 그게 몇 분들이 오고 있답니다. 실제 막상 시험장에서는. 그럼 영어는 야 이게 내가 유일하게 맞춰야 되는 수능 최저 과목이에요. 내가 2등급 맞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1번부터 45번까지 왼쪽은 작년에 킬로문항 빠지기 전에 6월 평가 모의고사, 올해 킬로문항 빠진 상태에서 6월 평가 모의고사인데 1번부터 45번까지 어려운 문제는 빈칸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애들 다 알고 있죠. 저 뒤에 가서 나오는 문제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올해 오른쪽 문제 21번부터 그냥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반도 못 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풀듯 말듯 하면서 이거 완전 뿌리는 문제 자체가 일단 어려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풀어보면 될듯 말듯 하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게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출제하겠다, 어렵게 출제하겠다, 암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 1등급 애들한테 몇몇점 못 기르면 작살나는 분위기고. 그런데 또 뒤로 가봤더니 한 30몇 번부터는 29번부터는 그냥 싹다 나는 것 같아요. 정답률로 40% 언더 정도 이하 문제들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나는 망쳤구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1%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유튜브 방송 조회는 제 눈에 나오죠. 애들이 막 시발 들고만 난리가 나셨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작년에 한 4.7% 정도 수준에 한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출제됐을까라고 하면 저한테 아마 우리한테 네가 풀고 앉아고 하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영어가 그러니까 이 1등급, 2등급에 안정적으로 나온 애들도 걱정하면서 시간을 여기다 좀 줄이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하기가 자꾸 어려워 전략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7월 1일 날 안마평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것들이 못 맞추는 걸 안만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평가원의 입장으로 보면은 저기 12페이지가 보면은 재수생이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또 제일 많대요. 또 이상하게.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작년도보다 한 36,000명 줄었으니까 재수 대상자가 36,000명 줄었으니까 재수생은 줄어야 되죠. 근데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접수자 기준으로 봤더니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접수자 기준은 발표를 이렇게 졸업생 등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 졸업생 등에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검정고시까지 포함된 인원이에요. 그게. 평가원에서 졸업생 등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6,000명이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졸업생이 작년 고3에 재작년 고3보다 36,000명이 줄었으니까 올해 재수에 딱 들어오면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올해 졸업생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가세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수, 사수생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수, 사수생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 이걸 학원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저희 종로도 그렇고 뭐 시대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 70%가 지금 삼수생이 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고 또 검정고시가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검정고시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재수생이 문제가 아니라 삼수, 사수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선으로 밝혀지진 않아요. 숫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학원가에 가면은 그런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6월달에 88,000명이 이제 재수생, 졸업생 등이라고 합니다. N수생이라고 합니다. 졸업생, N수생이 88,000명이 6월달에 보고,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넘어가요. 한 10만 4천 명 정도 보니까 6월달보다 9월달에 N수생이 한 14,500명 정도 더 들어와요. 추세적으로는. 근데 본수능 때 가면은 8만 명 뽑고 10만 명 9월달에 뽑고 본수능 때 가면은 17만 7천 명이 쏟아졌어요. 이게 어디서 쏟아지느냐? 대구에도 웬만한 컴퓨터 가서 보면은 무슨 스터디 카페처럼 해서 그냥 시민 수능 특강 공부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혼자 독학 재수도 많아요 요즘에. 원체 재수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한다고 하면서 독학하는 애들도 많고, 또 수능날이 되면은 군장병 휴가가 대대적이죠. 전쟁은 끝내야 돼. 그래서 군수생이 엄청나게 또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자녀도 대학 다니다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가서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수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애들이 한꺼번에 한 8만 명 더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저 갑자기 이 한 번도 모의고사를 안 봤던 애들의 저 8만 명의 수준이 어떨지가 고민 걱정이에요. 이걸 조금만 쉽게 했더니 저것들이 실력이 좋은 애들이 완전 불수능이 돼버릴 수도 있고, 저게 실력이 좀 괜찮을 줄 알고 조금 어렵게 감안해서 내봤더니 저것들이 너무 형편없는 애들인 줄 알고 더 어려워지는 거고. 작년에 일단 필리는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밝히진 않고 그냥 불수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졸업생들의 수준이 예전만 못합니다라고 하는 근거 없이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야 되죠 일단.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의 입장과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입시의 흐름상으로 보고 봤을 때 이런 양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올해는 저런 중간에 들어오는 8, 9만 명의 애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막 하는데 막상 학원이나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많아진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문제는 자꾸 얘기가 어떻게 얘기해도냐면은 의대가 저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으니 의대 준비생을 제도전환 애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건 발표는 막 하는데 이거는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가봐야 될 거는 같아요.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자, 의대는 의대 가서 얘기해요. 자, 13번. 무전공 13페이지 뭐 무전공 성과이 유형1과 유형2가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고2가 저는 입시학교 제일 좋아졌다고 보고 해요. 그냥 고2는 일단 고3 선배들의 결과값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3 선배들은 의대 준비도 아니면서 자기한테는 기대값도 없으면서 잔뜩 기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빠져나가고 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하고, 아까도 보니까 막 한양대가 연대를 이길 정도로 이별이 멀어졌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가 유형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대학에 유형원이 없다가 있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규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년도 내가 가려고 했던 학과보다 모집 정원은 줄었을 것이고, 줄어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입시 저희 학원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죽습니다. 이거 지금 입력하고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분석적인 자료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잘 받아가야 됩니다. 올해는. 그리고 유형 1이 있고 2가 있다라고 하면 유형 1은 이게 수시에서 뽑는지 정시에서 뽑는지, 또 유형 1은 문과고 이과고 사실상 다 지원을 해서 과 없이 합격을 시켜놓고 네가 원하고 적성에 맞는 과로 배정되는 방식이라서 어떤 애는 경작과로 가고 어떤 애는 컴퓨터과학으로 가고 이런 형태인데, 유형원의 원서를 낼 때 문과 TO가 따로 있고 이과 TO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100명을 유형원으로 뽑는데 문과 이과 후보는지 그냥 뽑겠다고 발표만 해놓은 건지, 100명 중에 문과 50명, 이과 50명으로 규정을 아예 선을 그어놨는지, 선을 그어놨으면 문과 이과 구분을 뭘로 할 건지, 이게 수능 체제를 봐가지고 과학 공부를 본nom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내신은 학교 현장에서 사실 문과 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문과반 이과반 몇 반입니까 물어보면 학교 답변도 안 해준다. 지금은 그냥 선택 과목별로 봐가지고 문과 이과 같은 과목 시험 보는 것도 같은 등수 매기는 과목도 진지하게 있고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유형원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게 3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29페이지도 잠깐 가서 29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지금 유형1에서 가장 많이 선발 경우가 갑자기 증폭된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의 문과이과 합격 점수 공개한 거 2023학년도 합격 점수 기준을 보면 이과 합격설이 문과 합격설보다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체적으로 이과가 높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주요 대학이 발표했던 요 설명의 직전까지 지금 발표했던 자료들인데 지금 어저께 그저께 다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7월 6일 정도 되면 이게 다 번영하게 될 텐데, 요 발표했던 대학은 대부분 대학들이 어떻습니까? 이과가 문과보다 내신 합격 점수가 높죠. 같은 동일 대학인데. 이 얘기는 수능은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수학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내신도, 그래서 정시는 만약에 유형원을 정시에서 뽑는다고 하면은 어느 특정 대학이면 이과판인 겁니다. 문과의 이 수능 점수를 들이미는 순간에 이과 애들이 수학 모모 때문에 그냥 킬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문과 합격생의 정시에서 이과생 비율이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원서를 낼 때. 그래서 내가 경쟁을 간다고 하면은 유형원에 갔을 때는 어떻고, 이거 대학에 또 이런 밸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입시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모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올해 학생들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결과값을 분명한 건 문과든 저기 수능이든 내신이든 고득점 학생은 이과가 많다라고 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수시가 문과 따로 이과 따로 뽑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문과 이과 원서 동시에 내는 종합구도에서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 6장의 카드를 쓸 때 유형원에 넣을지 유형2에 넣을지 그냥 특정 학과로 바로 때릴지 이것도 이제 선택 변수입니다. 뭐 상향이 2개, 적정이 2개, 하향이 2개 이게 볼 게 아니라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생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날 종합원에서는 일단 그 보도자료 브리핑은 나갔죠. 유형1 사실상 이과생에게 유리로 이 심리가 또 수험생들한테 작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대학들이 문과 이과를 TO를 적용하지 앞으로 뽑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에 유형원은 그러면 문과 이과 국분에서 뽑아서 지가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라고 하는 트랙인데, 유형2는 문과 이과 따로따로 그룹핑이 된 건데 유형2가 뭐가 다르냐 그러죠. 그래서 유형원은 함부로 문과 TO, 이과 TO를 앞으로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게 방송이 혹시 나가나요? 방송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급조돼서 만든 겁니다. 이거. 대학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고, 각 대학들도 지금 현재 문과가 뭐 서울에 있고 이과는 수원에 있고 이런 대학들도 있고, 문과가 아주 경쟁력이 높은 대학도 있고 이과가 아주 경쟁력이 높은 대학이 있는데 그 이과 경쟁력이 훨씬 높은 대학이 문과 경쟁력이
경쟁률이 별로 없는 동일대학 내에서 같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로 지원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건 대학들도 참 머리 앞에 각자의 개성이 좀 다른데 너무 한꺼번에 유형을 의무적으로 때리고 안 때리면은 인센티브 돈 안 주겠다 발표하니까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일단 주춤했죠. 이번 연도에서. 일단 내가 돈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학의 브랜드 레퓨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중위권에서 서울의 한 중위권대 대학들이 지금 대거 이거 일단 정부 정책에 동참을 한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위권대는 유형도 굉장히 혼전 양상이 멀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31대 의대 쪽으로 가보면 3,000명 뽑는 것이 4,600명으로 벌어졌고 그다음에 경인권에서도 뭐 같은데 이래다 생각하면 아주대학교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2배 넘게 지금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 서울 경인권도 뭐 증을 끌을 게 아니라 경인권도 굉장히 지금 현재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지금 모집률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인권 학생들이 뭐 손해볼 게 아니라 얘네들 여기 들어가기 좀 더 쉬워졌고 서울 경인권 입장에서 또 하나 지역인재적인 2배로 지방에 삭제됐기 때문에 지방권 우선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혼전상이 일단 벌어진 거고 32페이지 대구 경북 지역이 360명대에서 590명대로 지금 현재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된 거죠. 360명이 591명으로 해서 226명이 지금 모집 정원이 좀 늘어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대에서 고려대 다른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70% 가까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대 여수대 고려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또 애수생들 중에서 서울대 여수대 고려대 원수대를 이렇게 되면 의대 쪽으로 쏠려지게 되면 서영구가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고 서영구 이공계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휴학 때려보고 2학기 때부터 쏟아져 나오면은 서영구 이공계 지금 현재 대학가가 텅 비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영구 이공계가 텅 빈 자리는 편입으로 또 다 채워져야 되니까 대한민국 편입학 열풍이 벌어지는 거고 어느 분야이 있는지 간에 지금 이제 벌집을 제대로 한번 수서 놓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언제 일단 이게 확인되느냐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가 수능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의 결과는 N수량이 많아졌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말 일인데 올해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 이 수능 원서 접수 기간 사이에 방송국 카메라가 아마 고등학교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 대구로 가서 수성구에 있는 명고등학교에 가서 진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방송에 모두 문제를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가서 뭘 하게 하느냐 재수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를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한 놈들이 우리 학교 원서대로 오는 애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왔는데 얘가 멀쩡한 대학에 좋은 대학 갔는데 의대 간다고 다시 원서대로 온 건지 안 온 건지 그 고등학교들이 알죠. 분위기 좀 심상치 않네. 이런 분위기가 보도가 많은 언론들을 그게 퍼뜨리기 시작할 거고 9월 6일날 수능 원서 접수가 딱 나오면 졸업생들이 늘었다라고 하면 고3들은 움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흘러나오는 얘기가 갑자기 서울에 있는 단대보고 시공고등학교가 2배로 늘었다 지금 현재. 앞서 원서 내고 간 얘가 정시파로 온 게 아니라 내신 성적 좋아서 서영도 수시로 대학 다니고 있는데 수능 최저 맞추려고 지역인재 노리로 들어온 애다. 이런 쪽이 이제 막 얘기가 이제 분주하게 이제 돌고 특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예의주시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고 9월 6일날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고 9월 7일날, 9월 8일날, 9일날 정도에 9월 8일날 보도자가 나올 거예요. 전국의 언론이 다 나오죠. 9월 8일 아마 9월 8일이 일요일일 텐데 그때 나오면은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9월 9일이에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는 이 수능 원서 접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까지 영향을 또 받을 거야. 제 예상은 은혜를 갈 정도의 내신적, 도덕적 애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인재 전형은 경쟁률이 대폭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강 보면은
34페이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157명 뽑던 것이 지역인재전형이 307명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 있고요. 작년도 157명 뽑았을 때 196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2.50명이었는데 올해 307명으로 늘어서 작년에 1962명이 대구 지역에서 그대로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원서를 낸다고 하면 이게 6.3분의 1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작년도 경쟁률을 맞추려면 지원자가 2배로 뛰어야 되는 거죠. 대구 경북 지역에 갑자기 내신 학교에서 1.2, 3등급짜리 1명, 2명 나오던 학교가 갑자기 4, 5명 나올 리는 없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4%, 11% 정해진 거고, 대한민국의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한 10만 명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달랑 2만 명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4%하고 11% 안에 들어온 구간 자체 애들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고3 애들의 학교 내신 성적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서영고 20계급에 따르는 애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원서를 다시 내주는 그것도 2배 이상. 고3들이 내는 거 2배 이상 정도 원서를 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 경쟁률 유지 어려워요. 경쟁률 유지가 어렵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원서를 내려가 더 고3이 많아지는 형국은 아마 9월 6일날 수능 원서 접수 결과가 보면서도 바로 나올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서 나도 문제 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야 우리 학교에서 1.4등급까지가 겨우 붙었었는데 너 2.8이 오면 좀 곤란할 텐데 함부로 말 못합니다. 글쎄요, 한번 내놓보자. 너 수능 체제 맞추겠냐? 이런 쪽의 분위기로 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고 수시 원서 접수 상황의 결과가 지역인재 전형이 결과가 나오는 순간에 9월 13일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고3 학생들은 수능 최저 10분 벌어질 겁니다. 야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경쟁률이 장난하게 떨어져 있네. 이것만 맞추면은 뭐 이런 분위기가 9월 13일 이후에는 방송도 안 하고 막 하니까 막 얘기하죠. 수능 최저 맞추는 사교육 승점 구하는 게 난리 날 거예요. 특히 의대, 고3 수험 이게 기회가 제대로 그게 결판이 입시 결과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9월 13일 날 수능 원서 접수 결과 나오면 그날 바로 모든 언론의 보도자료 일반단은 전국의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이에요. 그거 나오는 순간에 그날 저녁에 한 번 동네 대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수능 최저 충격받는 겁니다. 한 달 완성.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건 아마 그런 대결적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영어좀 제발 어렵게 주지 않으면 말라고 막 시비 걸기 시작하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이거 주목을 한번 대강 보시고, 우리 저기 일단 36페이지 가볼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작년도에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교보는 이게 일반 통합 다세고가 193개 학교가 있는데, 이걸 지역인재 전형 모집 정원 대비를 해보니까 학교당 0.9명이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을 합니다. 학교당 0.9명. 이게 모집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8명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지역인재 전형만 일반 의대는 말고 지역인재 전형만 이 학교에서 한 2명 생긴 학교는 평균적으로 4명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4명 나왔던 학교는 15명이 나올 수도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의 학교가 되고, 이 기회가 아무리 늘었다 하더라도 학교 대신 전국 1등을 맞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못 맞아서 아예 남의 얘기가 되는 학교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고요. 이게 고교의 의대 합격자 수는 그 양극화는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1.2, 2.3짜리들은 주변에서 보입니까? 여기 좀 있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 온 집안에 다 찾아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대가 모집 정원이 1,500명 늘어났으니까 지원자가 몰릴 것이다. 몰려본들 1.234짜리는 없어요. 지금 대학의 합격자들 뒤져봤더니 1.0 정도 찍는 애들은 90명 나와요, 지금. 전국에서. 1.5등급 정도 찍는 애가 2,500명대 나와요. 없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그게 2,500명 정도 때가 나오는데 1,500명의 의대 모집 정원이 늘었어요, 지금.
얼마 888명 들었어요 지금. 1000명 들었다고 쳐봅시다. 1000명 밑으로 내려가야 돼 지금. 그건 뭐냐? 수시 학교 대신 합격서도 그냥 자동방으로 떨어지는 거고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암만 중고등학교에서 1.23 된다 하더라도 자기 미달로 떨어져 버리는 거고 상상고등학교 내신에서 10점급짜리 애들이 지금 현재 준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이건 호남권에서는 무조건 압도적이다. 이 분위기가 이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나는 우리 애는 의대 그래 나는 기분 나빠서 원래 애들은 그냥 얘기하죠. 우리 애는 의대는 아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애들은 또 생각에 이제 뭐가 되냐. 야, 그럼 쟤네들도 다 빨려가면 이공계는 어떻게 될까? 초탈할 수 있겠구나. 올해 벌써 입시 결과가 보더라도 서울대 청년학과 저렇게 정부에서 떠들어냈을 때 다 뒤쳐져 버리고 반도체 뭐고 간에 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따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 실력에 나는 삼성 SK가 보장된 기업도 아닌 것 같고 평생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삼성에서 내가 저기 계속 버틸 수 있겠냐. 그래서 차라리 라이센스 따는 의사 쪽으로 가겠다. 라는 쪽도 있고 자꾸 의사 얘기만 해가지고 그렇지 지역인대 전형은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다 포함입니다 지금. 근데 다른 건 기사도 안 되죠. 의대에 미쳐가지고 그 약대 합격 점수도 몰라요 이제. 이거 지금 거론도 안 되고 있어요. 분석도 안 해요 지금. 이 텀이 대단히 큰 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 고등학교 193개를 뒤지고 보면 지원자 숫자가 작년에 1162명 지역인재 의대 전형에만 원서를 했던 애가 1962명이면 학교당 10.2명 원서를 냈어요. 10.2명 원서를 내서 0.9명이 붙었습니다. 올해 작년도 경쟁률을 유지하려면 학교당 19.9명이 원서래요. 그럼 작년에 13대 1을 대구 경북 지역에 지역인재들의 경쟁률을 그 기본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5명 정도 생겼던 학교는 10명이 지금 10명 이상이 지금 원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어떤 학교는 어떤 이상한 애가 2.6등부터 원서 한번 내볼게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10명이 20명이에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이게 적은 변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못 채워지면은 10명이 20명으로 원서를 안 내면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 경인권에도 지방에 있는 애들은 서울 경인권에 원서를 해서 서울 경인권 의대부터 불러 빠져버리죠. 중국 학교로 빠져나가죠. 그 예비고는 또 합격하죠. 지역 의대 중에서도 지역 대구 경북권 내에서도 상향, 중간, 하향까지 원서를 낸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또 중고학교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의대 예비 합격 예비 번호도 장난하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예상이 되고 저희네들이 저렇게 많이 돌면은 일반 대학 일반 학교에 원서냈던 이 수시 예비 번호 작년까지 이 학교에 30건이었는데 내가 올해 45건 받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오십시오. 어떤 상황에 걸려질지 몰라. 이게 예비 번호가 낮춰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비례해서 합격선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고요. 지금 모든 합격선의 무게 자료는 70% 컷입니다. 80, 90, 100은 지금 현재 비공이 되는 거죠. 이게 70 컷이에요. 발표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추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대구 경북권에서 지방 거점 국공립 대만 북한에서 의대 합격생 숫자입니다. 이게 경북고등학교 10명, 정치고등학교 8명, 정하여고 7명, 능인고등학교 6명, 대수고등학교 4명, 대륙고등학교 4명. 이게 거의 따블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지방 거점 국공립 경북대, 부산대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 그리고 대부분이 경북대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7페이지 호남권의 상산고등학교 20명 나옵니다. 전북대, 전남대만 여기 학교 수도권은 전교생이 절반 이상 의대 합격입니다. 39페이지 지방 지역인재제는 이래 늘어나서 학교당 이제 작년에 10명 원서를 내는 것이 올해 20명까지 늘어나는 구도로 예상이 되고 20명까지 안 는다라고 하면 경쟁으로 내풀다 할 테고
원서만 내면 뭐 하느냐? 이 수능 최저가 전체 지역인대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은 5%밖에 없습니다. 여기랑 상관도 없어요. 순천향, 개편향계밖에 없습니다. 여기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대구도 살더라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은 명확해진 거고,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수능 최저가 관건일 테고, 특정 고등학교 합격생 수, 수능에서 두세 과목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진 학생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평생 가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하더라도 원서 계속 될 거예요. 대학 다니다가 심심하면 수시 때 원서 내려와야 해요. 이러다 보면은 올해 수능 접수가 N수생이 몇 년도 중요하지만 제 예상에는 수능 최저 안 보고 직방으로 그냥 수시에 원서 내는 대학교 재학생들 꽤 많을 겁니다. 좀 구멍 많이 생길 것 같다고 하니까 원서 내보는데 수능은 나라는 안 맞고, 그래서 보통 일정한 2, 3 정도 되는 애들이 한양대학교나 이런 데 떨어지고 중학교학교 수능 최저 없는 데 들어가서 다시 원서 내요. 수능은 아니고 수능은 순수대도 못 맞추는데 이런 애들도 굉장히 또 잡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 1학년들은 잘 들렸죠. 2학년 지금 때까지 의대 점수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켜는 봐버리죠. 올해 이 정도 변화가 됐을 때 지역인대 전형의 의대 합격 점수가 자 과연 4, 5, 6등급이 얼마만큼 나올지, 이건 명문고등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41페이지, 서울권도 한 59대1에서 44대까지 떨어질 것 같고, 42페이지 아마 나이 많이 들어도 의대를 다 원천하다 주면 국제학교 알고 계속 내라고 하고요. 43페이지, 이번에 6월 평가 보는데 시험 본 애들 중에서 세월기다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서 다시 예측 점수 나가는데,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인문계열은 인서울 가려면 국어수학 탐구가 평균 191.5점, 아니 평균이 아니라 세 과목 국어수학 탐구 100 합산했을 때 191.5점 정도 나오고, 과목당 63.8점 정도 나오면은 인서울, 우리 애가 100점 만점 중에서 평균 한 60점대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 다음에 주요 10개 대학 가려면 248.6이 나오니까 국어 수학이 평균 한 82점대 정도로 나오는 것인지, 탐구까지. 탐구는 50점 해가지고서, 탐구는 한 과목 50점, 한 과목 50점, 두 과목 합산해서 100점인 거니까 30점, 20점에 50, 이렇게 더하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인서울 209.2점 원점수, 국수탐 합산점수 나오니까 이거는 한 69.7, 우리 애가 69점대 정도 평균이 나오면은 인서울이고, 탑10 대학을 하면 255.2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건 평균을 보면 한 85점대 정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되게 들어가시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 특보치를 원점수가 확인해 보시고, 46페이지 의뢰라인 주시고, 47페이지 대학을 이제 수시에 대학을 진짜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내신 등급은 이 정도인데요. 정시의 수능 점수가 몇 점 나올지 아무리 예측이 못한다고 쳐봅시다.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수시에 일단은 올인을 해야 되죠. 수시에. 자, 그럼 수시에 올인을 한번 해봤을 때 이도저도 6월 안 나오는 대학이 이제 6논술 쓸 테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앞에 앉아있다라고 딱 보고 너 학교 내신 성적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 1번 전과목 몇 등급? 1, 2, 3학년 전과목 몇 등급이냐? 2번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했을 때 몇 등급이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했을 때 몇 등급이냐? 마지막에 국어, 영어, 수학만 했을 때 몇 등급이냐? 일단 이거를 기본적인 표본 샘플을 명확하게 측정을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전과목을 다 보냐? 아니면 특정을 안 해놨느냐?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보는 문과대학이냐?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보는
이과로 특정이 됐느냐? 이게 특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 넣을 때는 특정이 안 돼 있는데 그 대학의 그과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또 뒤져보면 특정이 되어 있을 것도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인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지 아니면 전과목인지 이래서 우리가 가장 그나마 손에 안 볼 수 있는 것은 좀 찾아야겠죠. 그 다음번의 얘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는 동전자고 보고 나올 때 대학은 합격 점수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1.9와 1.4를 갖다 놓고 1.4를 뽑을 가능성이 매한할 겁니다. 특히 한 2명밖에 안 되는 과에서 등록 자사고 애들이 쭉 뽑아가는 거는 전체 대학의 합격 점수 공개한테 미미하게 영향을 주시죠. 제가 한 2.5짜리 등록 자사고에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목표를 할 때는 0.0얼마밖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뽑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학년별로 높아지는 추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동점하고 비긴 구간이 됐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1, 2, 3학년 높아지면 좋은 점수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어,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제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비긴 구간 들어갈 때 대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좀 잘 나오는 거면서 전과목이 한 3.5밖에 안 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2.7이다라고 하면 아무 큰 프로그램 가질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3.5를 발표를 하는 것이냐 2.5를 발표하는 게 되게 난감하죠. 이래저래 다 일반고고 뭐 서류 심사 잡혀갔더니 뭐 서류 심사를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적을 그래 갖다 놓고 상식적으로 모든 걸 일단 접근을 시켜놓고 우리의 팩트체크 정확하게 피검사했던 결과들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원서를 내는 데가 이게 교과인지 학종인지 구분하고 이게 수능 최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 구분하고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하고 면접 중에서 그냥 이상적인 면접인지 아니면 교과를 수학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면접인지 보고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학교에서 합격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보고 상식적으로 이건 일반고구나 이건 특목고 자사고구나라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좁히십시오. 그래야 일단은 대학의 범위가 쭉 컴팩트하게 압축이 되고 난 다음에 손해를 덜 보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두 모르고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장부 물어보고 어느 컨설턴트 하나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말고요. 이게 컨설턴트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들 데이터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봐줘야 되는 것이지 가본 경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리세팅이 됐는데 경험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부터는 여론조사예요 사실은. 차라리 여론조사는 일단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압축을 해서 이 자료가 2023학년도 버전인데 2024학년도 버전이에요. 뭐 여기는 국부에서 설명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쯤에 아마 버전은 돼서 나올 거고 어쨌든 미국에다 47페이지 1등급짜리 전국에 38개 주요 대학에 뒤져봤더니 이게 과가 732개 학과인데 1등급 때 딱 찾아보십시오. 없으면은 51페이지 2등급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으면 61페이지로 하면 3등급 있고 61페이지도 없으면 67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학교에 가면 5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5등급이 그냥 공부 못한다고 보지 말고 이 5등급은 특목고 자사고구나 이 4등급은 특목고 자사고구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 때도 좀 더 명확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70페이지는 자연계 38개 대학에 1287개학과를 뒤져보는데 1등급이 70페이지 나와있고 2등급은 76페이지 뒤져보면 되고 계속 능이 5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를 한번 좁혀보십시오. 좁혀보고 뭘 알고 이제는 똑바로 알고 이제 변화된 것까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어디 가서 물어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다 마찬가지고 매년 통계에서 기초해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프트를 언제 들어가서 자료에 입력하고 이 순서대로 소프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받아주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좁혀나가면서 진짜 손해를 좀 덜 보는 거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손해가 걱정스러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시에 붙으면 두세 군데 대학을 붙어요. 붙으면은 두세 군데 대학을 붙어놓고서 어느 대학을 결정할 것인가 물어볼 때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 정말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서 제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대학을 딱 결정을 해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선택하지 않았던 대학의 기사만 눈에 들어옵니다. 차라리 저기를 보낼 거라면서.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잘 보셔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참 정말 필요합니다. 금년도 입시에서. 그래서 이래저래 가지고 우리는 같은 여기서 갈 데가 아무도 없다. 논술밖에 없다.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도 수능 점수 나오는 전제하에 좀 움직여갔으면 좋겠고요. 수능이 어느 정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는 애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탑10이네요. 그 정도의 뭐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렇게 원서를 내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논술만 의존하지 말고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인문계.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간다라고 하면은 수능은 무조건 올 1등급이 들어와야 되고 1 찍고 1등급 중에서 상위 4%가 아니라 상위 2% 안에 들어오는 100분위 점수 98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이들 대학에 맨 끝머리 한가위 합격선을 놓고 보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수능 2등급, 2등급, 2등급 치면 여기 가요. 이걸 만들라고 하세요. 일단 두 번째, 3등급 치면 절반이에요. 죽자 살려 이거 파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NFT가 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걱정할 필요 없이 가는 거예요. 4등급도 있어요. 이게 지금 70%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80, 90, 100까지 가면은 수능 100번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연계도 들어가고, 자연계도 1이 없어요. 2가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3, 3, 3이면 저쪽 들어가야죠. 해보라고 해야 되죠. 이거에 죽게 하는 자기는 이거 해놓으면 이거는 안전장치고 뭔가 이거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냥 이 자료는 의대 모집 정원 학대 1,500명, 첨단학과 1,100명 모집 정원 학대, 간호대 1,000명 모집 정원 학대 명수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고려가 되고 나면 이 상황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겠다. 상식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되지 안 될지는 지금 대각을 자료 수치 보면은 자리가 몇천 명이에요. 지금 2, 3천 명대 정도고, 그 2, 3천 명도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목적성 있게 가서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보면은 무슨 공대 컴퓨터학과 다니다가 내가 의대를 가겠다. 물론 말은 좀 오바스럽게 하죠. 저희들도. 의대 모집적으로 학교가 됐기 때문에 뭐 반수생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불러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사는 세게 나가죠. 반수생 급등 예산 이런 식으로 나가고 너무 졸지 말라는 얘기. 위에 스펙트럼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 살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내신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그게 대한민국의 숫자입니다. 이게 너무 모든 걸 쫄지 말고 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모집정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과학적 근거로 제가 봤을 때는 고사 합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2월달 통과 보고서 좀 안 나오더라도 정말 제가 한번 저 정도 찍으면 대학 가요. 수시에서도 그쪽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질문 그냥 바로 굳이 없는 질문을 짜지 마시고 혹시나 저희도 7월 21일날인데 공식적으로 저희 조로하고 그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로 중계가 되면서 잘 공개가 될 텐데 좀 여기 와서 날짜기는 한 7월 6일날 나오고 저희 이 자리를 다시 벗어나면 좀 드리고요. 그럼 저 자료를 잘 취합을 좀 하십시오. 없습니까? 자, 토요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강해 주신 우리
건강을 김성호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혹시나 바깥에서 또 대표님 보시면 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입 설명회 동영상은 북구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대입 설명회 평가 설문지는 작성 후 입구 쪽에 우리 직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설명회 자료집이나 출구 벽면에 도착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QR코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센터에서는 저도 교직에 38년 근무했고 또 진학 지도를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임성호 대표님만큼은 안 되지만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1대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학습 컨설팅을 상시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부부 간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셔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8월달까지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럼 저희는 7월 6일 북구청에서 2차 임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2차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입 설명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